자, 1.6에서는 expressions, 식이란 뜻이고요. type, 이 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앞에 강의에서 많은 expression과 type의 example들을 사실 이제 왔습니다. 이 expression과 식이 바로 하스케일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요소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모든 것들이 다 사실은 하스케일 프로그램의 대부분 모든 것들이 다 이 식에 이게 되겠어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제 파이썬이나 자바, C 언어를 배웠다라고 하면은 거기서는 이제 식이 아니라 스테이트먼트, 문장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이제 또 하나의 요소가 되겠는데 이거하고 조금 다른 것들이죠. 그래서 이 식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그 식을 계산하면 value, 값이 나와요. 그게 바로 식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또 그 식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이 식을 계산하면 어떤 타입의 값이 나오는 거야 라고 하는 그 타입도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익스프레션이 갖고 있는 타입을 하스케일에서 이야기를 할 때 벌써 이미 여러 번 설명을 했지만 땡땡땡땡 콜론을 두 번을 공백 없이 이렇게 치면 요 왼쪽에 있는 하스케일에 어떤 식이 있는데 그 식이 오른쪽에 있는 타입에 해당되는 값을 낼 거야. 요 식을 계산을 하면 혹은 그냥 요 식의 타입이 요거야 라고 할 때 요러한 기호를 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true라고 하는 것도 하나 이제 아주 간단한 익스프레션인데 boolean이라고 하는 타입을 갖고 있죠. 또 요걸 계산을 하면 요건 사실 이미 그 자체가 value예요. 그래서 true가 되겠고 근데 만약에 not true 그러면은 true를 부정하는 식이에요. not이라고 하는 함수는 이걸 실행하면은 false가 될 거예요. 상식적으로 아시겠죠? true를 뒤집었으니까 false가 되겠죠. not true라고 하는 식의 값은 false이고 그 다음에 타입은 당연히 boolean 타입이 되겠죠. bool. 그 다음에 요거 as 큰 따옴표 스트링이죠. df 스트링이죠. 스트링은 사실은 list of 캐릭터 리스트랑 같은 타입이라고 이야기를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요 플러스라고 하는 거는 두 개의 리스트를 붙여라. 그러니까 ASDF가 되는 거예요. 요걸 실행을 하면 요 식을 실행해서 결과를 살펴보면 이렇게 붙여지는 거예요. 이게 concatenation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 식의 값은 이렇게 되는 것이고 요 식의 타입은 캐릭터의 리스트 타입 혹은 그냥 스트링 타입 이렇게 이야기해도 똑같습니다. 부르는 것만 다를 뿐. 그렇습니다. 자, 이게 이제 기본적인 expression, type, value에 관련된 내용들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하스케일을 배우다 보면은 조금 구문에서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랑 조금 다르고 헷갈리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조금 정리를 좀 몇 가지를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식의 어떤 펑션들이 이제 있는데요. 그 펑션들을 함수들을 다가 인자를 줘서 함수 호출하는 거 있죠? 그거를 apply 한다라고 이야기해요. apply 한다. 그래서 펑션을 apply 해서 argument한테 apply 한다. functions applied to argument. 그러니까 argument에 적용이 된 함수. 영어로는 이제 그렇게 표현이 되지만 그냥 여러분들이 쉽게 설명하면 요 함수에다가 요 인자를 줘서 함수 호출을 한 것이야. 그게 바로 요 인자를 줘서 호출한 함수. 그거를 영어로 이제 쓴 게 functions applied to argument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pply, application 이런 단어가 나오면 함수를 호출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 함수 호출하는 게 이제 파이썬이나 자바나 C나 이런 것들은 이렇게 괄호를 써요. 함수 이름 쓰고 인자를 늘어놓을 괄호를 앞뒤로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하나면 이렇게 하나 앞에다가 괄호를 해주는 거고 인자가 두 개면은 두 개를 콤마로 구분한 다음에 괄호를 써주는 게 보통 다른 파이썬이나 자바나 C 같은 언어에 함수 호출하는 것에 대한 구문이에요. 근데 하스케일은 그런 거 쓰지 않고 그냥 공백만 쓸 거예요. 이렇게 공백이 함수 호출한다라는 신텍스예요. 굉장히 간결하죠. 괄호를 안 써도 되니까. 그러면 하나가 인자면은 이렇게 쓰면 되는 거고. 그러면 f라는 함수의 인자가 두 개다. 그러면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f라는 거의 첫 번째 인자가 요거고
두 번째 인자가 그 다음 공백 다음에 있는 어떤 시기에 두 번째 인자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하스켈에서 함수 호출할 때에 뭐 키워드나 그런 게 뭐냐? 공백이다. 함수하고 인자 사이에 있는 공백이다. 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가끔 이제 하스켈에서도 당연히 괄호를 써야 될 때가 있어요. 써야 될 때가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경우죠. 만약에 그래서 요게 이제 여러분들 헷갈려요. 요 네 가지를 여러분들이 잘 구분할 줄 알아야 돼. 이게 이제 하스켈을 잘 읽는, 하스켈 프로그램을 잘 읽는, 잘 쓰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그냥 GHF1, 공백으로만 GH, HF, F1을 공부를 했어요. 그럼 하스켈은 무슨 뜻이냐면, G라는 함수를 호출하는 거예요. 그 함수의 인자가 3개 주어진 거예요. 그럴 때 이렇게 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나는 G의 인자가 2개를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H를 하나 주고 F라는 또 다른 함수를 1이라는 인자로 주어서 호출을 해가고 그 결과가 뭐 나오겠죠. 그럼 그 결과를 두 번째 인자로 주고 싶다는 이야기야, G에. 그래서 이 경우는 G라는 함수의 인자가 첫 번째 인자가 요거고 두 번째 인자가 요거다. 그럴 때는 괄호를 반드시 써줘야 돼요. 여기서 괄호를 안 써주면 요게 F가 두 번째 인자인 것처럼 해석을 할 거니까. 요거 두 가지 차이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 경우는 G라는 함수를 호출하는데 인자를 하나만 준 거예요. 근데 그 인자가 또 복잡해. H라는 함수를 호출하는데 인자를 2개를 줬죠. F하고 1을 줘가지고 뭔가 H라는 함수를 호출해서 그 리턴 값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그게 바로 G라는 함수의 첫 번째 인자가 되는 거예요.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시죠? 그래서 여기서는 요 지금 하이라이트된 파란색으로 하이라이트된 부분이 G의 첫 번째 인자다라는 거를 여러분들 잘 아시면 좋을 것 같고, 와우, 이 경우는 굉장히 복잡하네요. 이 경우도 G의 첫 번째 인자는 하나만 좀 주어진 거죠. 이렇게 하이라이트 된 거. 근데 그 인자가 또 복잡하게 돼 있죠. 인자를 보니까 요게 함수인 거면 틀림없고 제일 왼쪽에 있으니까 요 H에 주어진 인자가 몇 개죠? 또 다시 하나야. 이렇게. 그 다음에 또 그 인자에서 부르는 함수가 F라는 걸 알고 있는데 여기서의 첫 번째 인자가 하나이고 이제 그게 1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뭔가 여러분들이 의도했다라면 괄호를 반드시 써줘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G라는 함수에다가 인자를 3개 주는 것이야 라고 할 때는 아무런 괄호가 필요 없다 라고 잘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이제 비슷한 것 같은데요. 덧셈 이그젠플도 덧셈은 똑같네요. A 플러스 B 쓸 때는 파이썬이나 자바나 C나에 구분하고, 근데 만약에 이제 이 덧셈의 인자가 A하고 B였을 때는 괜찮은데 덧셈의 인자가 F라는 함수를 A 인자를 줘가지고 함수 호출을 했어요. 그럼 결과가 뭐가 나오겠죠. 뭐 A1 이렇게 나오겠죠. 그 다음에 G라는 함수를 또 부르는데 B라는 인자를 줘가지고 호출했어요. 그럼 그 결과로 뭐 B1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A1 더하기 B1 이렇게 하고 싶은 거야, 지금 의도가. 여기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게 요거 먼저 하는 거 아니죠. A 플러스 G를 먼저 해서 그게 F의 첫 번째 인자가 된다 이렇게 상상하시면 절대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함수 호출이 가장 먼저 이루어지는 거예요. 가장 우선순위가 높아요. 그래서 FA를 먼저 하고 GB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그 각각의 결과가 나오면 그 각각의 결과를 더해라. 그런 뜻으로 쓰는 거예요. 하스켈 부분이. 근데 이제 그거를 파이썬이나 자바나 C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쓰죠. 이렇게. 또 여기는 어떻게 되나요? 만약에 이제 A 플러스 GB라고 하는 거의 덧셈 결과가 F의 인자가 되는 거지, 이 경우에는. 그죠? 근데 이제 그 인자를 계산할 때, 여기는 이제 간단하니까 A이고, 덧셈의 두 번째 인자가 G라는 함수를 호출하는데, 그때 B를 인자로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이제 파이썬이나 자바나 쓸 때는 이제 이렇게 작성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의미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좀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펑션 어플리케이션, 제가 아까 앞에서 apply라고 하는 말이 나올 때마다 함수 호출한다라는 말로 여러분들이 바꿔서 좀 해석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라고 했죠. 여기 지금 펑션 어플리케이션, apply라고 하는 동사의 명사형이 나왔는데요. 이게 바로 함수 호출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함수 호출, 여러분 쉽게. 이제 물론 이제 함수형 언어를 이제 배웠으니까 차차 조금 익숙해지면 함수 호출이라는 용어보다는 펑션 어플리케이션 이렇게 이제 불러도 좋긴 하겠지만, 그래서 이 함수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왼쪽부터 먼저 하는 거예요.
이미 설명이 됐지만 사실은 여기서 그래서 fgxy 이렇게 그냥 썼습니다. 만약에 하스켈로 그러면 의미는 어떻게 되냐면 fg를 먼저 하는 거예요. fg 첫 번째 인자만 주고 한번 계산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이제 그 다음 뭔가 결과가 나오면 그게 아마 이제 함수일 텐데 이 자리의 위치상 그 함수를 또 x에다를 인자를 줘서 호출해보고 또 그 결과로 y를 줘서 호출해보는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썼을 때 제가 아까 설명을 g라는 함수에다가 hf1이라는 인자를 3개를 주는 거예요 라고 설명을 해도 되지만 사실은 이제 내부적으로 동작하는 원리는 f라는 함수에다가 g를 줘가지고 함수 호출 먼저 하고 그게 다 끝나면 또 x를 호출하고 주고 또 그게 끝나면 y를 호출하고 이런 식으로 사실 이제 동작을 합니다. 요건 좀 이제 좀 설명이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좀 나중에도 다시 설명이 좀 나올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지금 식과 관련된 어떤 구문 이야기였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타입하고 관련된 이제 구문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대문자로 시작한다고 그랬죠. 어떤 타입들은 소문자로 시작하는 거는 타입 변수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그래서 하스켈에서 지원하는 타입들이 int라는 타입이 있고 인티저라는 타입이 있어요. 두 개의 차이는 int는 어떤 비트가 뭐 64비트 뭐 이렇게 한정된 비트의 수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비트로 표현할 수 없는 숫자가 돼버리면 못 표현할 수가 있겠죠. 반면에 인티저라고 하는 거는 상관없어요. 숫자 자릿수가 상관없이 마음껏 표현할 수 있는 unbounded number 타입 인티저예요. 이거 다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눗셈을 div mod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좀 헷갈려요. 다른 언어랑 비교해서. 그래서 int나 인티저에 대해서 나눗셈을 할 때는 div를 쓰고 나머지를 계산할 때는 mod를 쓴다는 거 좀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면에 이제 실수를 표현할 때 뭐 플로트 타입도 있습니다. 사실은 여기 나타나지는 않았는데 더블이라는 타입을 쓰면은 뭐 0.1 또는 1.2에 뭐 25는 무슨 말이냐면 10의 5승이라는 뜻이에요. 1.2 곱하기 10의 5승 그러면은 12만인가? 12만이죠. 이런 거 할 때 이런 게 다 더블 타입을 갖고 있는 거죠. 여기서 리터럴이라는 말은 상수라는 뜻입니다. 상수. 그래서 이러한 타입을 갖고 있는 상수들의 이그젬플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플로팅 포인트 넘버라는 게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실수고, 실수에 대해서 덧셈, 뺄셈, 곱셈 당연히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그 div, 나눗셈을 할 때는 기호를 다른 걸 씁니다. 이게 조금 좀 헷갈립니다. 그 다음에 뭐 스퀘어 루트, 뭐 제곱근 같은 거 이런 데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true나 false, 참이냐 거짓이냐,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실 게 tf, 이게 값인데 타입은 아니고 값이지만 true, false에서 이제 t하고 f가 대문자다. 이것만 좀 기억을 해두시고, 이게 다 불타입이고요. 그 다음에 두 개의 그 true, false 값을 and로 묶을 수 있고요. 무엇이고 무엇이고. 콤마는 빠져야 되는데, 그리고 a and b 이렇게 할 때 요걸 m%라고 하는데 m% 두 개를 놓으면 and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박대기 두 개 하면 o화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not을 하면 이제 true를 not을 하면 false가 되고, false를 not을 하면 true가 되고, 부정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요런 거, 뭐 a, b, c, d라는 문자열, 또 이제 비어있는 문자열도 당연히 쓸 수 있고, 이런 것들은 이제 스트링 타입 또는 캐릭터 리스트 타입. 요 악하는 이건 아닙니다. as known as라고 하는 설명 부분인 거고, 타입 이름은 스트링 또는 캐릭터 리스트 타입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이미 봤지만 리버스 뒤집는 거 여러분들 보셨죠? 플러스 두 개를 붙이는 거, 성씨랑 이름과 성씨 이렇게 스트링 두 개를 붙여가지고 하나로 만드는 거, 이런 거 할 때 플러스 썼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타입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좀 강조를 하고 싶은 거는, 자, 하스켈에서의 타입 이름은 뭐로 시작을 한다? 대문자, 캐피탈 레터. 적어도 첫 번째 문자. 그 다음부터는 소문자로 써도 되고 대문자로 써도 되는데, 보통은 이제 첫 번째 대문자, 그 다음부터는 소문자로 쓰는 게 좋은 스타일입니다. 일반적인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타입의 이름은 대문자로 시작을 한다. 그 다음에 또 어떤 값들은 대문자로 시작하는 것들도 있죠. true, false 이렇게. 근데 항상 그런 거는 true나 false 같은 것들은 이제 그래야 되는 것이고, 데이터 컨스트럭터라고 하는 것들인데, 그 다음에 이제 변수나 함수 이름들 있죠. 뭐 스퀘어 루트, 뭐 모드, 뭐 x, y, z 이런
그럼 변수, variable, function, 함수 이런 것들은 다 lower case letter, 그러니까 소문자를 시작해요. 그래서 아까 여러분들이 reverse, not, 뭐 square root, x 이런 것들이 다 변수 이름, 함수 이름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은 다 소문자로 시작을 해야 된다. 뒤에다가 대문자를 더 추가하는 건 오케이. 네, 이렇게. 그래서 이제 대문자를 쓰는 것에 대해서 이제 조금 뒤에 또 이야기가 좀 나올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타입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간단한 타입들이죠. int, 뭐 double, bool 이렇게 조금 더 복잡한 타입이 이제 함수 타입이에요. 함수 타입. 함수 타입은 이렇게 이제 화살표를 씁니다. 화살표. 그래서 일반적으로 인자의 타입을 먼저 써주고 화살표를 쓰고 리턴 타입을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하이라이트된 부분을 모으면 그게 이제 하나의 함수 타입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경우는 이제 인자가 하나이겠지, 그죠? 인자가 두 개면 어떻게 되느냐? 두 개면은 그럼 이제 첫 번째 인자 타입을 먼저 써주고 화살표 쓰고 두 번째 인자 타입 써주고 화살표 써주고 그 다음에 이제 함수를 호출한 다음에 리턴할 것에 대한 타입을 써주고. 그래서 인자가 여러 개면 이렇게 두 개를 화살표까지 나열을 해주거나 argument 1 타입 1 화살표 3 타입 이렇게 세 개를 나열하거나 이렇게 하고 리턴 타입 써주고. 자, 요게 이제 하스켈의 함수 타입이죠. 그래서 이것도 조금 익숙해지셔야 될 것 같아. 이것도 조금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조금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여러분들이 글래스고 하스켈 인터프레트 쓰다 보면 이거 왜 이러지? 약간 좀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 한 두 가지 정도 코멘트를 좀 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 보면은 한번 볼게요. 이거 그대로 한번 타이핑을 해볼게요. 자, 이거는 뭐라고 그랬죠? 이렇게 써도 되고 이제 여러분들 익숙하면은 짧게 이렇게 써도 된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커서 위치에다가 내가 어떤 식을 쓸 텐데, 익스프레션을 쓸 텐데 그 식의 타입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 어떤 일종의 커맨드다라고 이야기했고 1 플러스 1의 타입이 뭐냐? 사실 여러분들이 int 같은 타입을 기대를 했었죠. 1 플러스 1은 2니까 여기 2의 타입은 int라고 했네. 여기 사실 int가 나와야 되는데 1 플러스 1이라는 식의 타입은 int입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상하게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조금 어려운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 앞에 강의에서 잠깐 좀 설명했듯이 num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타입 클래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num이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이제 a라는 타입이고 사실 그러니까 1 플러스 1의 타입은 a라는 타입이에요. 근데 num이라고 하는 타입 클래스에 속하는 어떤 타입이다. 그게 사실 그 중에 하나의 예가 int가 된 거예요. 근데 사실은 꼭 int만 또 아니고 예를 들어서 1 플러스 1하고 int 타입이 될 수도 있고요. 사실은 아까 인티저 타입이라고 하는 것도 있다고 그랬죠?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요 타입 변수인데 이 경우는 요 타입 변수에 int를 넣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요 타입 변수에 인티저를 넣어도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int를 프린트를 해야 될지 인티저를 프린트를 해야 될지 여기서 모르니까 내가 안 가르쳐 줬잖아. 여기서는 가르쳐 줬는데 안 가르쳐 줬으니까 가장 제너럴하게 int나 인티저라고 하는 그 타입들이 속한 num이라는 타입 클래스의 어떤 타입 A야 이렇게 말을 해주는 거예요. 조금 어렵죠? 일단은 지금 이 시점은 여기까지만 이해하시면 돼요. 더 자세한 것들은 뒤에 또 나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또 헷갈릴 수 있는 게 이렇게 나오면 이거 스트링이라고 했는데 여기 강의 노트에는 또 뭐 이렇게 대괄호의 캐릭터네 이렇게 다른 거예요. 다른 거 아니라고 그랬죠. 같은 건데 그냥 다르게 표시만 될 뿐이다라고 했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했으면은 나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같은 거다. 스트링이라고 써도 되고 대문자 S로 시작하는 그다음에 대괄호 캐릭터 즉 캐릭터 리스트 타입이다. 같은 거다. 사실은 같은 건데 이름이 두 개인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